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 수혜주 평가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은 이 기류가 계속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볼 것 같아요. 네, 저는 덕산 하이메탈은 우선은 동사가 오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수혜주라고 하는 평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반사이익 관련 종목으로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질문을 하셨듯이 지금 이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시장 위협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 자체는 빠지지만 오히려 해당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흐름이 매우 좋아지고 있죠. 이거는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보게 되었을 경우에도 지금 시점에 이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 그것이 곧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증시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을 일본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은 사태가 한번 나타났을 때 여기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이번 일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은 물론이고 정부는 분명히 기회로 삼을 겁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의지하던 다양한 반도체 제품들을 국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또한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코 대한민국 기업에 해가 될 건 없다고 봅니다. 마치 예전 IMF 사태와 비슷하죠. 당시에 기업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부채 비율이 425%나 되었고 재무 구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경제 자체가 박살이 났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걸 기회 삼아서 이후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무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덕산 하이메탈이 오늘 반도체 수혜 종목으로서 지목이 되었지만 단순하게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관련 기업들 그 모든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부터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반도체 부분에서의 국내 공급 부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득도될 수 있는 그러한 한 번의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토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처음으로 상장을 했는데요. 이 플리토는 현재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플리토라는 기업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이 언어 데이터 검수 및 정제 후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헌데 이제 오늘 이제 신규 상장을 했는데 이 신규 상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특징이 있겠지만은 이 신규 상장들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추세가 전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투자를 한다라는 목적으로 진입하기보다는 투기라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진입하는 게 신규 상장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이제 공모가보다 이제 어느 정도 크게 슈팅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흐름들은 단기적인 흐름들로 좀 보여줄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런 모멘텀, 이게 재료들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강세 흐름들은 좀 보여줄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신규 상장들의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보통 이제 6개월, 1년 정도의 추세를 잡아가는 기간들이 좀 보여지면서 조정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발생되어지는 이런 리스크가 좀 존재를 하고 있는 게 신규 상장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좀 이렇게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장기적인 시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시점으로 해가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고 이러한 신규 상장주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개인 투자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자기만의 본업이 있는 이런 이렇게 좀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응 시점이 아무래도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진입하시는 데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좀 이렇게 진입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가 나오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낮춰 잡았습니다. 원래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보고 있었는데 현재 1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1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원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해당 섹터 자체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흐름이 좋지는 않죠. 아모레퍼시픽은 물론이고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지를 비롯한 화장품 기업 전반적인 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향 매출이 부진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아무래도 동사의 기업 가치인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대다수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아직까지 개선이 나오고 있지 않는 만큼 당분간 아모레퍼시픽은 물론이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 모두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지금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의 악화,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감소라고 하는 영향에 따라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장 전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변수,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그리고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 시장이 회복이 되고 그때 가서 아모레퍼시픽은 물론 화장품 섹터에서의 반등이 나오면 이후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을 한번 살펴본 다음 그때 가서 화장품 업계 전반적인 투자를 진행해도 괜찮으니까 아직은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은 잠시 관심을 조금은 두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자회사가 그래핀 업체의 지분 취득에 좀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 고가를 2,800원대까지 올렸습니다만 좀 빠지면서 2,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계 소재 기업으로서 이 합성 운모 제품들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취급을 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이게 지금 현재 그 그래핀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전체 지수로 부각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그래핀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여러 차례 좀 언급을 했었지만은 이 꿈의 신소재로서 이제 앞으로의 좀 이제 기술력 향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대체적인 품목에 있어서 이렇게 좀 전체로 좀 부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주가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금액이 이제 갭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내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이제 하단 부분에 이제 작년 12월 경에 이제 951원대 최저점을 경신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 그 2016년도 8월경에 이제 최고점을 어느 정도 경신을 해줬다가 지수적인 조정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조정 약세 흐름들이 좀 보여줬으나 이제 반등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19년도 3월경에 그리고 19년도 5월경에 좀 이제 두 차례 정도의 흐름들이 나와 주었지만은 추세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우상향 흐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진입하는 게 좋냐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판단은 좀 보여지고 있고 네. 전체적인 장기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우상향 추세로 이어가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핀과 관련된 이슈가 그러니까 모멘텀이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적인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점은 좋겠지만은 지금 매수 시점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어렵다. 차라리 조금 더 차분하게 좀 더 이제 매수 시점을 잡아 가시면서 하단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봤을 때 매물적인 부분을 봤을 때 2,250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차분하게 잡아 가시면서 오히려 장기적인 시점으로 목표가를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